영국의 정치학자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생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짧은 날이다. 그러나 일하는 날이다. 인생은 짧은 날이다. 그러나 일하는 날이다. 대단히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은 있습니다. 그리고 엥 하고 이 세상에 나와서 그때부터 인생은 목표를 향해서 인생의 삶의 동사가 시작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열심히 가꿔서 가을에 열매를 기대하듯이 인생도 이 세상에 나와서 열심히 인생의 농사꾼으로서 일생 농사를 져야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안병욱 교수신데 이미 돌아가셨죠. 안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을 가리켜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어디에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무엇을 행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보람있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르게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고 무엇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며 얼마나 보람있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의미 있는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농사꾼으로 참된 풍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저는 이 시간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3가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무엇보다 자족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자족이란 말은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말합니다. 인간은 만족할 줄 모릅니다. 좀 더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멋있는 집에서 살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만족하지 못하며 더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땅을 많이 갖기 원하는 농부가 살았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천사가 농부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을 줄 텐데 이 말을 타고 원을 그리는 대로 원 안에 있는 것은 모두 당신이 땅이 될 것입니다. 농부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말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달리고 또 달리고 좀 더 달리는 대로 내 땅이 아닌가. 좀 더 달려보자. 달려서 첫 분 출발했던 지점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말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더 갖기를 원합니다. 탐심이 끈이 없습니다. 욕심이 끈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의 철학자 에픽테투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의미 있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쓸데없는 욕심을 버려라. 쓸데없는 욕심을 버려라. 만족감과 행복을 얻을 수 있으리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욕심을 버리고 탐심을 버리면 그 인간은 부족하지만 만족감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나친 탐심과 욕심은 언제나 경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개영배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이 개영배는 조그마한 술잔입니다. 그런데 이 개영배라고 하는 의미는 넘침을 경계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유목이라고 하는 유명한 도공이 있었는데 이 도공이 술잔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술잔에 술을 부었을 적에 넘치면 스스로 밑에서 술이 빠져나가도록 고안된 술잔이었습니다. 이 술잔은 취할 정도 이상은 찰 수가 없도록 만들어진 술잔입니다. 덜하지도 않고 또 넘치지도 않는. 그래서 이 술잔을 당대 최고의 상인인 임상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서 일생 동안 이 배영대를 옆에다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마음속에 생각했습니다. 과유불급,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지나치지 말아야지. 지나치지 말아야지. 항상 임상옥은 술잔을 보면서 지나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마음속에 다짐하면서 일생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어디서든지 어떻게 살아가든지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람된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보람된 삶을 산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보람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있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가치 있는 일, 아무리 적은 일일지라도 가치가 있는 일, 큰 일도 가치가 있는 큰 일. 그래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람된 일은 그것 자체가 기쁨이며 사람이 거기에서 얻은 이익에 대한 기쁨이 아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보람된 일을 하면서 좀 더 많은 이익을 내야지, 좀 더 내 것으로 소유를 하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될 때는 자칫 보람된 일을 그르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치가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보람된 일이라면은 이익에는 상관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보람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한 번 죽기에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인간은 한 번 죽기에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 얘기에 영문은 보람이라고는 말을 fruitful life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fruitful life.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죠. 풍성한 열매, 부끄러움이 없는 열매, 어디다 내놔도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열매. 이런 사람이 바로 보람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신문을 읽다가 2002년도 9월 27일자 신문에서 작은 감동 하나를 받았습니다. 이 얘기는 80대 윤 할머니라는 분이 대학 장학재단에 9억이라고 하는 돈을 기증을 했어요. 근데 이 할머니는 6.25 전쟁 뒤에 헌집을 사가지고 고쳐서 팔고, 헌집을 사가지고 고쳐서 팔아서 지금까지 9억을 벌었는데, 그 9억을 대학의 창학재단에 기증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윤 할머니는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보람된 일입니다. 오늘날 생각하면 9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윤 할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의 9억은 그 어떠한 재산보다도 귀중한 재산인데, 이 재산을 대학 장학재단에 기증했다는 것은 정말 가치가 있는 일이며 보람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과학자 아인슈타인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보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 하라. 성공한 사람보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 하라. 모든 사람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큰 성공을 해서 이름 남기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 박사는 말합니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되라.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라고 우리에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풍작을 누릴 수 있는 농사꾼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할 수 있는, 구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인생의 농사에서 풍작을 이룰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맹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유 불이 야이후 가히 유희 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이 말의 뜻은 할 일과 못할 일을 가릴 줄 아는 사람이야 비로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할 일과 못할 일을 가릴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비로소 바른 일을 할 수가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덜어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버려야 할 일이 있습니다. 끊어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멈춰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덮어야 할 일을 덮지 않고 버려야 할 일을 버리지 않고 끊어야 할 일을 끊지 않고 멈춰야 할 일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인생의 풍작을 이룰 수 있는 농사꾼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농토에 가면은 맨 우측에 거의 저수지가 많이 있습니다. 또 도시에는 도시민들이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 이 댐은 홍수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수문입니다. 물이 너무 넘치면 수문을 막아놔야 됩니다. 수문을 열어놔야 됩니다. 근데 물이 너무나 적으면 수문을 막아놔야 합니다. 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너무나 많이 와서 댐이 넘치게 되면 반드시 수문을 열어서 조절을 해야 합니다. 물이 댐에 적으면 역시 수문을 또 막아놔야 합니다. 그래야 농사 필용이 되지 않습니다. 도시민들이 마음 놓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덜어야 할 일, 끊어야 할 일, 멈춰야 할 일 늘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풍작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좀 더 보람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설가 롱맹몰랑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인생은 왕복차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왕복차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일단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나는 이 로명블랑의 얘기를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은 왕복차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일단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기회를 잊어버리면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자족하고 지금 보람있게 살고 지금 내야 할 일이 무엇이며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지금 생각해야지. 지금 그렇게 살아가야지.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클램슨 타이거즈라는 유명한 미식 축구팀이 있습니다. 이 축구팀이 전국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했어요. 많은 선수들이 축배를 들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우승을 만끽하고 있을 적에 스위니 감독이 선수들을 향해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전국 챔피언이 되었지만 인생에서도 챔피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전국 챔피언이 되었지만 인생에서도 챔피언이 되세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결코 쉽지 않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농사꾼으로서 풍잡을 일구내는 농사꾼이 됩시다. 인생의 삶의 챔피언이 됩시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세상을 마치는 날 나는 후회 없이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성TV를 보시고 좋으시다면 좋아요라고 한번 사인을 해주시고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